새벽 3시 반. 세상이 잠든 시간 한 남자가 일어납니다. 30년. 그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런데 회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매뉴얼로 충분합니다. 30년이 단 5분 만에 정리되었습니다. 그가 떠나자 일주일 만에 회사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3시 반.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진다. 정태식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본다. 59세.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 근속 30년. 이 시간이 되면 몸이 먼저 반응한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다. 빗소리를 들으며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오늘의 동선을 그린다. 냉장 상차는 도크 2번으로 옮겨야 한다. 비 오는 날이면 1번 도크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이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세면대로 향한다. 거울 속 얼굴은 피곤해 보인다. 하지만 손은 익숙하게 움직인다. 아내 연아는 아직 잠들어 있다. 그는 조용히 옷을 입고 현관문을 연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친다. 차에 시동을 건다. 센터까지는 40분. 도로는 텅 비어 있다. 운전하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멈추지 않는다. 오늘 억권역 외곽도로에 공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기사들에게 우회로를 알려줘야 한다. 냉동차 3번 엔진 소리가 지난주부터 이상했다. 시설 반장에게 확인을 부탁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보고서에 남지 않는다. 회의에서 다루어지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없으면 배송은 멈춘다. 센터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4시 10분. 주차장에는 그의 차가 가장 먼저다. 입구에서 야간 경비반장 김주환이 기다리고 있다. 태식 형님, 또 제일 먼저시네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김주환은 그를 위해 미리 문을 열어둔다. 규정상 4시 30분 개문이지만 태식을 위해서는 예외다. 15년을 함께 일한 신뢰다. 센터 안은 고요하다. 형광등 불빛 아래 태식은 천천히 도크를 돌아본다. 바닥 상태를 확인한다. 팔레트가 제대로 쌓여 있는지 본다. 냉동 창고 온도계를 확인한다. 그의 눈은 무엇 하나 놓치지 않는다. 30년이 만든 습관이다. 4시 50분. 기사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한다. 태식 기사님, 오늘도 일찍이시네요. 어제 냉동차 좀 이상했는데요. 억권역 도로 괜찮습니까? 그는 차분하게 답한다. 냉동차 3번은 시설 반장이 아침에 확인할 거야. 그 전까지는 2번 차 써. A권역은 7번 도로 공사 중이니까 우회로로 가. 내비 따라가지 말고. 기사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의 말은 매뉴얼보다 정확하다. 5시 30분. 상차가 시작된다. 태식은 도크 사이를 오간다. 물량을 확인하고 차량 배치를 점검한다.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있는 곳에서는 모든 일이 정확하게 흘러간다. 거래처 담당자 이수진이 전화를 건다. 태식 기사님, 오늘 물량 좀 급한데 가능할까요? 30분 안에 출발 가능합니다. 역시 믿을 사람은 태식 기사님밖에 없어요. 그는 전화를 끊고 기사에게 지시를 내린다.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하다. 7시. 모든 차량이 센터를 빠져나간다. 정시 출발. 단 한 건의 지연도 없다. 태식는 빈 도크를 바라본다. 오늘도 무사히 시작되었다. 그는 사무실로 돌아가 간단한 일지를 작성한다. 차량 출발 완료. 특이사항 없음. 딱 2줄. 하지만 그 2줄 뒤에는 수십 개의 판단과 조율이 숨어 있다.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기록하지 않는다. 점심시간.
본사에서 온 젊은 직원들이 센터를 둘러본다. 혁신 TF 소속이라고 한다. 그들은 태블릿을 들고 시설을 촬영한다. 자동화 가능 구간이 많네요. 인력 효율화 여지가 있습니다. 태식은 그들을 멀리서 바라본다. 그들은 그를 보지 않는다. 그는 투명 인간처럼 그 자리에 서 있다. 오후 3시 배송이 마무리된다. 거래처에서 전화가 온다. 오늘도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태식 기사님 계신 곳은 다르네요. 그는 짧게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는다. 퇴근 시간. 그는 센터를 천천히 둘러본다. 내일 점검할 것들을 머릿속에 저장한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시설 반장 박성훈이 손을 든다.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봐요. 차에 시동을 건다. 집으로 가는 길은 고요하다. 저녁 7시. 집에 도착한다. 아내 연아가 저녁을 차려놓는다. 오늘도 힘들었어요? 그냥 늘 하던 대로요. 밥을 먹으며 그는 텔레비전을 본다. 뉴스에서는 기업의 구조조정 소식이 흐른다. 그는 채널을 돌린다. 밤 10시. 그는 침대에 눕는다. 내일도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야 한다. 눈을 감는다. 어둠 속에서 그는 내일의 센터를 떠올린다. 30년. 그는 이렇게 살아왔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기록하지 않아도 그는 그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른다. 그 30년이 얼마나 빨리 사라질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균열을 만들어낼지를. 월요일 오전 10시. 정태식의 휴대폰이 울린다. 태식 기사님, 본사 인사팀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본사로 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잠시 멈춰섰다. 본사 호출은 흔한 일이 아니다. 30년 동안 손에 꼽을 정도였다. 센터 사무실에서 박성훈이 물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본사 간다고 하네. 좋은 일 아닐까요?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좋은 일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오후 1시 30분. 그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센터를 나섰다. 본사까지는 차로 50분. 운전하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정년은 아직 1년이 남았다. 특별한 실수도 없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일까? 본사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건물은 깨끗하고 높았다. 그는 이 건물에 1년에 한두 번밖에 오지 않는다. 로비에서 방문증을 받았다. 경비는 그를 처음 보는 얼굴처럼 대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조용했다. 회의실 앞에 섰다. 노크를 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다. 회의실 안에는 2명이 앉아 있었다. 인사팀 과장 1명. 그리고 혁신 TF 출신이라는 오준호 팀장. 앉으세요. 태식은 의자를 당겨 앉았다. 오준호가 서류를 펼쳤다. 그는 태식의 눈을 보지 않았다. 서류만 보며 말했다. 정태식 기사님, 이번 달 말로 근무 종료 예정입니다. 회사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고연차 효율화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태식은 잠시 숨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정년까지 1년 남았습니다. 오준호는 여전히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회사 방침입니다. 자동화 전환 가능 구간으로 분류되었고 인건비 효율화가 필요합니다. 태식은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오준호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태식의 눈은 보지 않았다. 잘못이 아닙니다. 시스템 개편입니다. 매뉴얼화된 업무는
신규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태식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물어봐야 할 것이 없었다. 인사팀 과장이 서류를 건넸다. 퇴직금 명세서와 권고사직 동의서입니다. 검토 후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태식은 서류를 받았다. 종이는 가벼웠다. 30년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다는 것이 낯설었다. 인수인계는 어떻게 합니까? 오준호가 답했다. 문서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거래처 연락망, 특이사항, 주요 업무 절차 등을 작성해 주세요. 태식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물었다. 그게 다 매뉴얼로 됩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태식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다. 복도를 걷는 동안 다리가 무거웠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차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바로 출발하지 않았다. 그는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5분. 30년이 5분 만에 정리되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다. 저녁 7시. 집에 도착했을 때 연아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일찍 오셨네요? 본사 다녀왔어요. 연아는 그의 표정을 보고 손을 멈췄다. 무슨 일 있어요? 태식는 식탁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번 달까지래요. 권고사직? 연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천천히 그의 옆에 앉았다. 정년까지 1년 남았는데 회사 방침이래요. 자동화 가능하대요. 연아는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밤 11시. 태식는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어둠 속에서 지난 30년을 떠올렸다. 새벽마다 센터로 향하던 길, 기사들의 얼굴, 거래처 담당자들의 목소리, 시설 반장과 나누던 농담. 그 모든 것이 이제 끝이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연락처를 천천히 내렸다. 김주한 경비반장, 박성훈 시설반장, 이수진 거래처 담당자. 저장된 번호가 200개가 넘었다. 30년 동안 쌓아온 관계들. 하지만 이제 필요 없다고 했다. 매뉴얼로 충분하다고 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다음 날 아침, 태식는 여느 때처럼 새벽 3시 반에 일어났다. 센터로 가는 길.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남은 시간은 3주. 인수인계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을 쓸 수 있을까? 30년의 경험을, 30년의 판단을, 30년의 신뢰를 어떻게 문서로 만들 수 있을까? 센터에 도착했다. 김주환이 평소처럼 문을 열어줬다. 형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세요. 괜찮아요. 그는 도크를 돌며 점검을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일주일 후 인사팀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 인수인계 문서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작성 중입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빈 문서를 바라봤다. 제목 업무 인수인계서. 작성자 정태식. 그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하지만 첫 줄을 쓸 수 없었다. 무엇을 써야 할까?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세요. 도크 바닥은 비 오는 날 미끄러우니 조심하세요. 냉동차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세요. 그는 키보드에서 손을 뗐다. 결국 그는 기본 노선표만 작성했다. 거래처 목록, 차량 배치도, 긴급 연락망. 딱 그것만. 나머지는 쓰지 않았다. 쓸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휴대폰 속 연락처를 천천히 지우기 시작했다.
30년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다. 정태식의 마지막 출근일. 새벽 3시 반, 그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센터로 가는 길이 낯설게 느껴졌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자꾸 떠올랐다. 센터에 도착했을 때 김주환이 기다리고 있었다. 형님, 괜찮아요. 태식은 평소처럼 도크를 돌았다. 냉동창고 온도를 확인했다. 차량 배치를 점검했다. 박성훈이 다가왔다. 형님, 진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렇습니다. 박성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오전 내내 기사들이 찾아왔다. 악수를 청했다.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태식은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후 5시, 그는 사물함을 정리했다. 30년 동안 쌓인 물건들, 낡은 장갑, 메모지 뭉치, 거래처에서 받은 달력, 모두 쓰레기통에 넣었다. 퇴근 시간, 그는 센터를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훈과 김주환이 입구까지 따라왔다. 그들은 태식의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센터는 평소처럼 문을 열었다. 하지만 정태식은 없었다. 새로 배치된 관리자는 본사에서 내려온 박민수였다. 32세, 혁신 TF 출신. 그는 태블릿을 들고 센터를 돌았다. 매뉴얼대로만 하면 됩니다. 첫날은 큰 문제가 없었다. 차량은 정시에 출발했다. 배송도 완료되었다. 오준호 팀장이 전화했다. 어때요? 문제 없습니다. 시스템이 잘 돌아갑니다. 전화를 끊으며 오준호는 안도했다. 역시 매뉴얼이면 충분해. 하지만 이틀째 새벽, 균열이 시작되었다. 김주환이 규정 시간인 4시 30분에 문을 열었다. 박민수는 4시 20분에 도착했지만 기다려야 했다. 왜 일찍 안 열어줍니까? 규정이 4시 30분입니다. 상차 시작이 10분 늦어졌다. 박민수는 기사들을 재촉했다. 빨리빨리 좀 합시다. 기사들은 말없이 움직였다. 하지만 리듬이 흐트러졌다. 출발이 15분 지연되었다. 같은 날 오후 A권역도로에 공사가 시작되었다. 베테랑 기사 한 명이 전화했다. 관리자님, 7번 도로 막혔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비 따라가세요. 내비는 막힌 도로로 안내했다. 기사는 1시간을 길 위에서 허비했다.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다. 배송이 왜 이렇게 늦습니까? 죄송합니다. 도로 사정이. 항해 전화는 계속 이어졌다. 사흘째 밤, 냉동창고 전력에 이상이 생겼다. 경보음이 울렸다. 야간 당직자가 박민수에게 전화했다. 관리자님, 냉동창고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뉴얼 확인했어요? 담당자에게 연락하라고 되어 있는데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박민수는 인수인계 문서를 뒤졌다. 하지만 긴급 연락처에는 이름만 적혀 있었다. 직통 번호가 없었다. 그는 시설팀 대표 번호로 전화했다. 자동응답기가 나왔다.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다시 당직자에게 전화했다. 일단 전원 재부팅해 보세요. 재부팅은 소용없었다. 온도는 계속 올라갔다. 새벽 5시, 냉동식품 200박스가 해동되었다. 박성훈이 새벽 출근해서 상황을 파악했다. 이거 전부 폐기해야 합니다. 얼마나 됩니까? 3천만 원어치입니다. 박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같은 날 오전, 거래처 이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관리자님 바꾸셨죠? 네, 그렇습니다. 배송이 왜 이렇게 자꾸 늦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정태식 기사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박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나흘째 본사에 보고서가 올라갔다. 냉동식품 폐기 손실 3천만 원. 배송 지연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거래처 세곡 계약 보류. 오준호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시스템이 있는데 왜? 그는 박민수에게 전화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매뉴얼대로 했는데 현장이 안 돌아갑니다. 왜 안 돌아가요? 박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도 이유를 몰랐다. 매뉴얼에는 모든 절차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절차들 사이의 빈틈, 문서로 적히지 않은 판단,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그것이 없었다. 일주일째, 김주환이 박성훈에게 물었다. 형님 연락처 아세요? 왜요? 이거, 형님 아니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요. 박성훈은 고개를 저었다. 형님 연락처 다 지우셨대요. 왜요?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요. 둘은 말없이 담배를 피웠다. 같은 시각, 정태식은 집 근처 공원을 걷고 있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는 습관은 여전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그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30년 동안 새벽 하늘을 보며 일했다. 이제는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박성훈이었다. 형님, 왜요? 센터가 엉망입니다. 태식은 잠시 침묵했다. 그게 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태식은 전화를 끊었다. 그는 다시 하늘을 바라봤다. 마음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다. 그들은 나를 필요 없다고 했다. 시스템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나는 왜 돌아가야 하는가? 그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열흘째 본사 회의실. 대표이사 앞에 손실 보고서가 놓였다. 일주일 만에 8천만 원 손실. 거래처 5곳 계약 보류 상태입니다. 대표는 오준호를 바라봤다. 자동화가 가능하다고 했죠? 그게 오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대표가 물었다. 정태식은 어디 있습니까? 퇴사 처리되었습니다. 당장 데려오세요. 오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연락처를 모릅니다. 뭐라고요? 본인이 연락처를 지웠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다. 대표가 천천히 말했다. 찾으세요. 어떻게든. 오준호는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에 서서 그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사람을 숫자로만 봤다는 것을. 그날 저녁, 오준호는 인사팀을 통해 정태식의 주소를 알아냈다. 그리고 차에 시동을 걸었다. 저녁 8시, 정태식의 집 초인종이 울렸다. 연하가 문을 열었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정태식 기사님 계십니까? 누구시죠? 오준호였다. 그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풀려 있었다. 회사 오준호입니다. 잠깐 뵙고 싶습니다. 연하는 안으로 들어가 태식을 불렀다. 태식이 현관으로 나왔다. 오준호를 보자 그는 표정을 굳혔다. 무슨 일입니까? 오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들어오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준호는 고개를 든 채로 태식을 바라봤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선배님, 센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손실이 8천만 원입니다. 거래처가 떠나고 있습니다. 태식은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그게 제 일입니까? 오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배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태식은 천천히 말했다. 그날 저를 보셨습니까? 오준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아니,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비용표 한 줄이었습니다. 오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식이 다시 입을 열었다. 매뉴얼로 충분하다고 하셨죠. 자동화 가능하다고 하셨죠. 죄송합니다. 침묵이 흘렀다. 오준호가 다시 말했다. 돌아와 주십시오. 조건은 다 맞춰드리겠습니다. 연봉도 직급도 원하시는 대로. 태식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왜입니까? 태식는 조용히 대답했다. 사람을 숫자로 자른 회사에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30년을 5분으로 정리한 곳에는요. 오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돌아섰다. 태식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오준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문을 닫고 들어왔을 때 연아가 물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태식의 가슴속은 복잡했다. 그날 밤 태식은 잠들지 못했다. 오준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충혈된 눈,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센터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 태식은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다. 새벽 3시 반. 몸은 여전히 이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센터의 기사들, 박성훈, 김주한, 거래처 담당자들, 그들은 잘못이 없었다. 이틀 후 박도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태식아, 나야. 박도연. 20년 전 같은 센터에서 일했던 동료였다. 지금은 경쟁사 운영이사로 있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소식 들었어. 퇴사했다며? 네. 전화 너머로 한숨이 들렸다. 우리 회사로 와. 네. 현장 총괄 자리 있어. 내가 맡아줘. 태식은 잠시 말을 잃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 내 경험이 필요한 거야. 박도연이 이어서 말했다. 연봉은 지금보다 1.6배. 직함은 현장 총괄이사. 센터 세 곳 통합관리야. 태식는 숨을 들이쉬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일주일 줄게. 연락 기다린다. 전화를 끊고 태식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연아가 옆에 앉았다. 새 출발이네요. 두렵습니다. 왜요? 59세입니다. 이 나이에 새 회사를. 연아가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늘 현장을 살렸잖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태식은 아내의 눈을 바라봤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당신이잖아요. 그날 밤 태식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사흘 후 태식은 박도연에게 전화했다. 형님, 결정했어? 하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다. 잘 생각했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식은 창밖을 바라봤다. 30년이 끝난 자리에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은 대체 가능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30년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 자산이 되었다는 것을. 같은 시각 예전 센터 박민수는 본사로 복귀 조치되었다. 새로운 관리자가 또 배치되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김주한이 박성훈에게 말했다. 이거 답이 없네요. 그러게요. 둘은 한숨을 쉬었다. 그날 저녁 박성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성훈이 나야. 태식이. 박성훈은 깜짝 놀라 자세를 바로 했다. 형님, 어떻게
다음 주부터 새 회사 다녀. 네. 어디요? 동강물류 현장 총괄로. 박성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 형님, 축하드립니다. 태식이 조용히 말했다. 성훈아, 너 이직 생각 있어? 네. 우리 회사 시설팀장 자리 비었어. 관심 있으면 연락해. 박성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형님, 감사합니다. 생각해봐. 급하지 않아. 전화를 끊고 박성우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희망이었다. 정태식이라는 이름이 다시 희망이 되었다. 일주일 후, 김주환도 전화를 받았다. 주환이, 나 태식이야. 형님, 우리 회사 야간 보안팀장 자리 있는데 올래? 김주환은 잠시 숨을 멈췄다. 형님, 진심이세요? 진심이지. 같이 일하자. 김주환은 눈가가 뜨거워졌다. 가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신뢰는 사람을 따라 움직였다. 30년이 쌓아온 관계가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태식은 확신했다.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람이 시스템을 완성한다. 그 사실을 이제는 안다. 월요일 아침 7시. 정태식은 거울 앞에 섰다. 정장을 입었다. 30년 만에 처음 입는 정장이었다. 넥타이를 매는 손이 떨렸다. 연하가 다가와 매듭을 고쳐줬다. 멋있어요. 어색합니다. 연하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늘 멋있었어요. 몰랐을 뿐이죠. 태식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어깨가 펴져 있었다.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현관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동강물류 본사 15층 건물이었다. 태식은 로비에서 방문증을 받았다. 안내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현장 총괄이사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 끝, 그의 이름이 적힌 명패가 보였다. 현장 총괄이사 정태식. 그는 잠시 그 앞에 섰다. 30년 동안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직함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창밖으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다. 책상 위에는 환영 카드가 놓여 있었다. 박도연의 글씨였다. 태식아, 환영한다. 이제 시작이다. 태식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오전 10시 첫 회의가 시작되었다. 박도연이 그를 소개했다. 현장 총괄이사 정태식입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십니다.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회의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태식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회의가 끝나고 박도연이 물었다. 어때? 적응될 것 같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도연이 어깨를 두드렸다. 내가 있으면 든든해. 현장은 내가 책임져. 첫 주, 태식은 세계센터를 직접 돌았다. 새벽 4시부터 현장에 나갔다. 도크를 점검했다. 기사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시설 상태를 확인했다. 그는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대신 직접 몸으로 기록했다. 둘째 주, 그는 긴급 연락망을 만들었다. 거래처 담당자 직통번호, 시설업체 야간 담당자, 기사별 특이사항, 30년 동안 머릿속에 저장했던 것들을 문서로 옮겼다. 셋째 주, 우회도로 지도를 데이터화했다. 공사 구간별 대체 경로, 시간대별 교통 흐름, 날씨별 주의 구간, 암묵지가 시스템이 되었다. 한 달 후, 센터 효율이 15% 상승했다. 배송 지연이 절반으로 줄었다. 거래처 만족도가 올라갔다. 박도연이 전화했다. 태식아, 대단해. 한 달 만에 이렇게 바꿔놨어. 아직 멀었습니다. 너무 겸손하지 마. 자신감 가져. 태식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자신감. 59년 만에 처음 가져보는 감정이었다. 2달째 박성훈이 합류했다. 형님, 출근했습니다. 어서 와. 시설팀장실은 옆방이야. 박성훈은 눈시울을 붉혔다. 형님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우리 함께 일 잘해보자. 악수를 나눴다. 30년 동료가 다시 함께였다. 석 달째 김주환도 왔다. 형님, 야간 보안팀장 김주환입니다. 고생 많을 거야. 잘 부탁해. 김주환이 웃으며 말했다. 형님 계신 곳이면 어디든 좋습니다. 셋은 저녁을 함께했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박성훈이 물었다. 형님, 예전 회사는 어떻게 됐대요? 모르겠어. 신경 안 써. 김주환이 말했다. 계속 엉망이라던데요. 관리자가 또 바뀌었대요. 태식은 잔을 내려놓았다. 우리 일이나 잘하자. 셋은 고개를 끄덕였다. 넉 달째 거래처에서 칭찬이 쏟아졌다. 동강물류 달라졌네요. 배송이 정확해졌어요. 담당자가 친절하고 빨라요. 박도연이 태식을 불렀다. 태식아, 센터 하나 더 맡아줄래? 할 수 있습니다. 역시 너야. 믿는다. 태식은 새로운 센터로 향했다. 그곳에도 그의 방식을 적용했다. 사람을 먼저 봤다. 시스템은 그 다음이었다. 반년 후 어느 새벽 태식은 센터 도크에 서 있었다. 새벽 4시, 익숙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여기는 그가 선택한 곳이었다. 박성훈이 다가왔다. 형님, 오늘 물량 많습니다. 문제 없어. 차량 배치 끝났지? 네, 완료했습니다. 김주환이 문을 열며 말했다. 형님, 커피 드릴까요? 고마워. 나중에 마시지 뭐. 기사들이 하나둘 모였다. 이사님, 오늘도 일찍이시네요. 습관이야. 자네들도 고생 많아. 상차가 시작되었다. 모든 것이 정확하게 흘러갔다. 태식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30년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시간은 이제 그의 자산이 되었다. 1년 후 회사 창립 기념일. 박도연이 무대에 올랐다. 올해 최우수 공로상은 현장 총괄이사 정태식에게 돌아갑니다. 박수가 터졌다. 태식은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다. 트로피를 받고 마이크 앞에 섰다. 감사합니다. 저는 늘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시스템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움직이는 건 사람입니다. 사람을 먼저 보십시오. 그것이 답입니다. 박수가 다시 울렸다. 퇴근 후 태식은 집으로 향했다. 연아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다. 트로피 받았다며요? 어떻게 알았어요? 도연 이사님이 전화했어요. 자랑스럽대요. 태식은 트로피를 식탁에 놓았다. 당신 덕분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돌아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때 결심할 수 있었어요. 연아가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잘한 거예요. 둘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밤 10시 태식는 창밖을 바라봤다. 60세 새로운 1년이 또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은 자산이라는 것을,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휴대폰이 울렸다. 박성훈이었다. 형님, 내일 새벽 일찍 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왜? 신규 거래처 첫 배송이거든요. 태식는 웃으며 대답했다. 알았어. 3시 반에 나갈게. 전화를 끊고 그는 시계를 맞췄다. 새벽 3시 반. 30년 동안 지켜온 시간. 앞으로도 지킬 시간.
그는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내일도 새벽은 올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설 것이다. 이번에는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가치를 알고, 정태식의 하루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이제 그 어둠은 두렵지 않다. 그는 빛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